오늘 민노총은 상위 10%의 귀족, 노동 귀족이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김준용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민주노총을 만든 사람, 그래서 삼파역이라고 지금도 불리고 있고 노동계에서 엄청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는 국민노동조합의 사무총장을 하고 있어요. 네. 자, 끝없는 타락, 노동운동, 해묵은 숙제, 노동개혁. 그래서 어제 이 만민 토론회가 열렸는데 서울시 의회 제2회의실에서 주관은 서울시 의원 이 여명이라는 데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 마스크 쓰고 마이크 앞에 계신 분이 김준용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신 게 아주 그냥 기가 막힙니다. 자, 정말 노동운동은 끝없는, 정말 추락하는데 날개가 없는 것처럼 타락을 하고 있고, 해묵은 숙제는 노동개혁인데 이거는 뭐 정말 개혁의 근처도 못 갔다 이런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노동조합에 있는, 민노총에 있는 애들이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민노총은 절대로 약자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온갖 혜택 다 누리고 있는 수혜자들이다. 근데 이렇게 비겁하고 불량스럽게 이익은 다 챙기고 양아치 같은 노동 귀족이 됐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노총에 들어가 있는 노조들은요, 대기업의 노조들입니다. 현대, 기아, 뭐 한화, 뭐 이럴 것 없이 우리나라 이 30대 기업에 들어가는 대기업에 들어가는 노동 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면은 이 민노총에 들어갈 수가 없고요. 민노총에서는 그 대기업의 귀족들을 갖고 뭐 현대 자동차 뭐 이렇게 갖고 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돈을 끌어모읍니다. 그 회비라는 명목으로요. 제가 이제 KBS 때 저도 노조였어요. 근데 KBS에 노조가 생겼는데 이 창립일 이럴 때, 공사 창립일 때 그때 이제 제가 물론 노조 회비를 내죠. 근데 뭘 주냐? 여러분 이제 그때만 해도요, 옛날이어서 이 도자기, 뭐 한국 도자기 뭐 이런 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 한국 도자기 이런 데서 이렇게 맞춰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비싼 한국 도자기 이게 거의 5만 원 정도 되는 세트를 하나씩 나눠주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노조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 거를 우리한테 선물로 줄 수가 있나? 근데 제 월급이 그 당시에 뭐 70만 원, 100만 원 뭐 그때였어요. 근데 5만 원짜리 선물을 받은 거죠. 제가 딱 봤더니 1년 동안 제가 노조에 회비로 넣은 돈이 13만 5천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13만 5천 원 내고서 제가 정말 도자기 세트, 이것도 아마 노조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기념품으로 줬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이렇게 한국 도자기인가 거기서 떼온 이 말하자면은 이 한 박스당 18,000원인가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억이 나요. 왜냐면 굉장히 저한테 쇼크했어요. 그래서 야, 노조가 이렇게 부자구나. 그 뒤에 제가 정치를 하면서 많은 노조의 위원장, 대기업의 노조 위원장이라든가 뭐 여성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돈을요 너무 펑펑 써요. 그리고 만나면은 여러분 정말 국회의원들도 웬만한 자리 가서 대접해서도 못 먹는 뭐 구보다 만주 이런 거를 딱 내놓고요. 발렌타인 30년 내놓고 저는 그걸 보면서 무서워졌습니다. 야,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그게 횡령이죠. 뭐 소주를 먹고 뭐 그러면서 뭐 표 같은 것도 맞춤법 틀리게 쓰고 막 무식한 척, 불량스러운 척 막 뭐 그냥 너무나 이 밑바닥인 것처럼 하지만 그들 자체는 이미 상위 10%에, 그 다음에 노조의 간부들은 우리나라의 재벌 못지않는 화려하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재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노조가 타락했어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 이 민노총의 회원인, 구성원인 노조를 보면은 정말 대형 노조다. 현대, 기아차, KBS, 전교조, 공무원 노조, 전공노, 철도 노조, 너무너무 부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상위 10%의 연봉 1억을 넘나드는 이 어마어마한 수입을 갖고
있는 노동 귀족들, 말하자면 회사 귀족들이 민노총에 딱 가입을 해갖고 자기네들 급여 챙기고 자기 아들까지 현대차에 들어올 때 말하자면 대물림 해가지고 시험 통과할 수 있게 정말 연좌제, 자기네들의 노조에 플러스 연좌제로 세습하고 일자리 세습하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김준용 씨가 얘기한 건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이거는 여기까지는 몰랐습니다. 자, 10월 달에 민노총에서 대대적인 파업을 하겠다고 그러고 앉아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그리고 지난번에 민노총에서 광화문에서 그렇게 경복궁역 이쪽에서 난리치고 집회를 한 데에 점점 코로나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 8.15 때 작년 10월 달에 한 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으면 우리까지 다 잡아 쳐넣었을 문재인 정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이 노조위원장이 참석도 하지 않고 기자회견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람 아마 도피하려고 하겠죠. 이석기 마냥요. 이거 얼른 잡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런데 10월 총파업에 대대적으로 10월 총파업에 말하자면은 이 민노총에서 벌이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주제가 뭔지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방예산 삭감, 기간산업과 주택 50% 국유화, 한미동맹 해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도대체 이게 노조운동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노사 문제는 노동조합, 노동자와 사, 즉 노와 사의 문제예요. 그런데 한미동맹 해체, 한반도 평화 구축, 국방예산 삭감, 기간산업과 주택 50% 공유화, 이게 무슨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극좌들의 구호지. 간첩들이 여기에 청주 간첩단에서 하려고 하는 거지. 이게 왜 민주노총의 10월 파업의 주제가 왜 이게 돼야 되는 겁니까? 노사 문제는 노동자의 요구에 대해서 사측이 서로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하는 건데, 아니 이거를 어떻게 이재용이가 혹은 정의선이가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줍니까, 여러분? 미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10월 총파업의 주제라는 거예요. 이 민노총 안에도 이런 주사파들이 많이 침투를 해갖고 주사파 천국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정교조도 그 꼬라지였죠.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상한 거 가르치는 교환이나 만들고 김일성 찬양하고 김일성의 항일기 이런 거 애들한테 읽어주고 자, 여러분 아마 그래서 한온 시스템이라는 이 회사 아실 거예요. 지금 이 회사에서 해직이 된 6명의 노동자들, 이 회사원들이 막 지금 이 시위를 말하자면 농성을 하고 있다는데, 이게 한온 시스템이라는 게 청와대 청원에 올라갔어요. 이 사람들이 민노총에 대해서 이건 방향이 맞지 않느냐, 맞지 않다. 말하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방예산 삭감이라든가 이런 걸 왜 민노총에서 하느냐 이러면서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해직을 시켜버린 거예요. 민노총에서. 그래서 이 딸이 제발 민노총 좀 해체시켜달라고 청와대에 청원을 넣은 겁니다. 민노총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문재인 아니겠습니까? 뭐라고만 하면 민노총이 그러죠. 네가 어떻게 대통령 됐는데, 우리가 다 만들어준 건데, 너는 눈이나 껌뻑껌뻑거리고 탄핵에 투역자도 못 나왔는데 우리가 다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민노총 상위 10%의 노동기적 주사파, 이것이 민노총의 실체 민낯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는 있지만 10월 달에 총파업하는데 한미동맹 해체와 국방예산 삭감이 웬 말입니까? 기가 막히죠. 자.